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산차 품질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전기차 시대에서 업계를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다 칭찬을 받으셔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이 V6 GT와 아이오닉 5N 이거 기획하신 분들 정말 어깨 많이 두드려 주시고 보너스도 좀 많이 주시고 칭찬 많이 해 주십시오. 이거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현대 기아가 전기차 시대에 EV6 GT, 아이오닉 5N 이걸 기획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 기아의 전기차의 전망이 무척 밝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의 전동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산차, 국산 전기차, 그리고 또 내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가 좀 더 고급화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값을 막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값 올리면 큰일 납니다. 가격 안 올리고 어떻게 고급화를 하지? 묘수를 내셔야죠. 이 현대가 지금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현대 따위가 아니라 현대가 언제부터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가격을 받고 판매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다른 브랜드보다 더 비싸게 팔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몇 년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인지 부조화가 진행 중이에요. 현대가 언제부터 이렇게 비쌌지? 특히 우리나라는 현대에 찌질했던 과거의 국산차를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견을 깨기가 더 힘들어요. 더 잘 알고 옆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불과 6, 7년 만에 일어난 변화에 아직까지 고정이 안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10년 전에 현대는 안 그랬거든. 맞아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10년 전에 현대는 안 그랬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현대를 절대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된 지 한 6, 7년 됐습니다. 저는 2017년으로 보고 있고, 사람에 따라서 연도는 다를 수 있지만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고 있을 때 이 브랜드에 대한 밸류, 현대가 대중차 브랜드로서는 상당히 가치 있고 고급스러운 그런 자동차를 생산하는 브랜드다라는 것을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일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이오닉 5 EV6가 왜 훌륭한 전기차로 더 극찬을 받았냐면, 차 자체의 품질도 있었지만 가장 엔트리 모델이었던 니로 EV, 코나 EV 이 모델의 상품성을 따라오는 브랜드의 전기차들이 이마저도 없었어요. 폭스바겐, BMW, 벤츠, 이렇게 출시하는 전기차들 보면은요, 엔트리 전기차들 비교해 보면은 압도적입니다. 종합적인 품질, 활용도, 주행거리, 옵션, 가성비 다 앞서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오닉 5 EV6에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코나 EV, 니로 EV부터 이기고 와. 수문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이오닉 5 EV6 eGMP 전기차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델들의 우리 거랑 한번 비교해볼까? 아니야. 코나 EV, 니로 EV 저기 있는데 쟤들부터 이기고 와. 입구 컷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아니, 엔트리도 이 정도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공을 많이 들인 그 eGMP 전용 플랫폼 전기차는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타보니까 좋아요. 더 넓고, 더 편하고, 더 성능이 우수하고, 옵션은 더 많고, 승차감, 정숙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확실히 현대가 전기차 시대에 치고 나가는구나. 아니, 다른 제조사들은 뭐지? 테슬라야 잘하니까 그런다고 치고, 다른 제조사들은 왜 코나 EV, 니로 EV 저것만도 못하는 거야, 전기차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EV6 아이오닉 5N 585마력입니다. 더군다나 이 성능은요, SOC 1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도 70% 이상 발휘가 됩니다. 거의 5% 이하로 떨어져야지 출력이 제한이 되는 그야말로 쥐어짤 수 있는 성능이에요. 얼마나 열 관리가 잘 됐고 열 제어가 훌륭하면, 배터리, 인버터, 열 제어가 얼마나 잘 돼 있으면 배터리의 SOC를 5%까지 쥐어짤 수 있을 만큼 전기모터 그 출력을 다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배터리는 열 관리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상온 60도 이상을 넘기면 안 되고
예, 영하 40도 밑으로 내려가면 그 사이에서 적정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열제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끌어내려야죠. PC에서 스로틀링 거는 것처럼. 그러면 출력 제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400듯이 막 해보니까 얼마 못 가가지고 배터리는 아직까지 뭐 30% 충분히 SOC가 남았는데 절반 출력밖에 안 나버리고 뭐 제로백은 막 밀리고 이런 현상이 그래서 벌어지는 건데 지금 EV6 GT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지만 뭐 이거는 뭐 SOC 10% 이하로 내려갔는데도 딱히 와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지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성능 유지가 아주 훌륭하게 잘 됩니다. 배터리 열제어를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초고속 충전 빵빵하게 들어오죠. 뭐 V12 같은 부가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기차가 8천만 원도 안 해요. 이런 전기차가 성능, 제어, 그리고 또 기본적인 완성도, 뭐 옵션, 그 외에 실용성까지 다 잡고 있는데 585마력 출력의 전기차가 실용성도 있어요. 데일리카로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공간도 넓어요. 휠베이스가 2.9m나 됩니다. 넉넉합니다. 이제 아이오닉5 N이 나오면 3m짜리, 휠베이스 3m짜리 585마력 이런 너무무시한 전기차가 이제 또 나옵니다. 스포츠면 스포츠, 활용도면 활용도, 편리함은 편리함, 경제성이면 경제성. 다 갖추고 있어요. 이런 전기차가 8천만 원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코나 EV, 니로 EV가 다른 브랜드들의 엔트리 전기차, 뭐 미들레인지까지 ID4도 사실 비교해보면은 좋은 점 있고 나쁜 점 있고 딱 경쟁 모델이에요. 코나 EV, 니로 EV. 그럼 이제 이 585마력이면 거의 어디까지 범주가 가는 거냐면 각 브랜드에서 내놓는 GT, 최고급형, 고성능 다 경쟁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선상에 있는 성능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8천만 원도 안 합니다.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에요. 실내 구성, 옵션, 편의성, 부가적인 기능 다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전기차가 딱 버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네시스가 이제 곧 전동화가 되고 고급화가 될 겁니다. 그럼 제네시스에서도 고성능 전기차의 실내 공간, 또 고급스러운 마감, 뛰어난 옵션,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얹어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럭셔리 브랜드 간에 프리미엄 브랜드 간의 고급형 전기차가 야 제네시스가 우리 전기차랑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비교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먼저 EV6 GT, 아이오닉5 N부터 이기고 와. 쟤들부터 이기고 와. 저 친구들이 우리 브랜드에서는 고급형 전기차, 고성능 전기차의 수문장이니까 쟤들부터 꺾고 오면 그때 상대해 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주냐면은 지금 현대 기아를 고급화해서 브랜드 밸류를 높여놓으면은 현대 모터스 그룹에서 프리미엄을 담당하고 있는 제네시스의 전동화 모델은 자연스럽게 포지션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 가격에 8천만 원도 안 되는 그 저렴한 가격에 600마력 가까운 이 고성능의 전기차를 이렇게 실어놓게 되면 나중에 제네시스를 어떻게 차별화해? 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네시스는 최고급 모델로서 내장 품질의 차별화, 그리고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용자 편의 위주의 가치, 그리고 디자인, 또 승차감, 정숙성, 오디오 같은 부가 기능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더 높여서 프리미엄다운 가치를 구현하면 됩니다. 성능 뭐 더 비약적으로 올라갈 거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야 우리가 제네시스가 EV6 GT와 아이오닉5N 이 성능 위에 고급스러움까지 얹어놨는데 사실 EV6 GT와 아이오닉5N만 해도 정말 훌륭해. 너희들이 이거부터 이기고 오면 상대해 줄 테니까 이거부터 어떻게 잡아봐.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품 기획을 하신 분이 여기까지 노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칭찬해 주시고 정말 박수 치셔야 됩니다. 현대 기아가 앞으로 더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대중차에서도 현대 기아차가 만만한 차가 아니다. 정말 좀 여유 있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좀 탄탄한 직업군의 소비자들이 애용하는 차다. 이래야 브랜드 밸류가 더 확고해집니다. 물론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접근성 좋고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은 차를 계속 내주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자동차는 인류 문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산품을 생산하는 제조사들은 선구자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 자본을 통해서 그 자본의 혜택을 받고 또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얻는 그런 권리, 특권,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좋은 혜택으로 돌려줘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국민들에게 저렴하고 상품성 좋은 그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기차 또 내연차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같은 브랜드 내에서도 좀 더 브랜드 밸류를 강화해서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과거의 그 찌질했던 기억의 국산차가 아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품질을 계속 구현하고 여기에 주력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EV6 GT에 이어서 이제 i5N이 곧 출시가 될 텐데요. 이 괴물 같은 8천만 원도 안 되는 7천만 원 중반, 한 7,7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가, 이게 또 풀업으로 계산해가지고 또 뭐 얼마다 이렇게 또 할 건데, 뻔하잖아요. 유튜버들 하는 거 보면. 그 뻔한데, 그럼 또 쟤들 또 병 도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기본, 그리고 여기에 옵션을 해서 뭐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하면 대충 얼마다. 이렇게 중심 잡으시면 되고요. 자, 이 i5N이 출시가 되면 또 어떤 스토리, 미래를 위한 어떤 더 견고한 기초를 써나갈 수 있을지 한번 저와 함께 관심 있게 알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희도 i5N이 출시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